먼저 오늘 심포지엄에 자리를 빛내주시고 발제 및 토론을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가 잠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례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잠시 일어서셔가지고 단상에 좌측에 있는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을 진행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심포지엄을 진행을 맡은 건강사회구현을 위한 한의사회 공동대표로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다음은 내빈 여러분과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하고 계신 박재훈 교수님,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정책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승열 위원장님, 대구 양령시 보존위원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신정희 이사장님,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권영규 교수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신영구 연구원님, 대구광역시 보건과장으로 계신 안문영 과장님, 그리고 내빈으로 대구 경북한의학협회에서 마재민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하신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송근덕 회장님, 다음 송근덕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회장 송근덕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외국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럴 때 그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의 경쟁력도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의 문제는 문화적인 마인드를 경제적인 이익으로 만들 수 있는 한의 문제로 비교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대구 지역에서 특성을 살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의학적 전통입니다. 대구 양령시를 비롯한 한의학적 유산은 예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양의 여러 전통문화 중에서도 현재도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명으로는 한의학이 유일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지역적 특성이라는 측면과 문화라는 측면을 생각하면서 국내에서 이 두 가지의 결합이 가능한 가장 적절한 곳이 대구 강북시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약전 골목 및 양령시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지역 내에서의 한의사 밀도가 높다는 것은 대구를 한의학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기초자원으로 충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소위 말하는 문화지수는 높아질 것이며 경제적인 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대구 지역 한의학에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는 대구 지역 한의학계에도 부가적 이익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두 힘을 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어 발전문을 써주시고 한의학계를 위하여 공헌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용 교수님과 군 발제자들께 감사드리며 멀리 토론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한의학연구원의 신영규 박사님과 여러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달로 심포지움을 준비하기 위해 주야불문하고 뛰어주신 서지현 원장님과 근한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두서없이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심포지엄 진행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 분 발제자분들께서 발제를 하시고 그 발제가 끝난 다음에 토론 좌장으로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이기현 원장님께서 그 사회를 맡으시고 토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심포지엄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신 분들은 요 좌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첫 번째 그 발제자는 준비가 되는 대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의학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신 박재용 교수님께서 발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에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해주신 한의사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맡은 제목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원래는 대구시 한의학계의 역할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대구시 한의학계의 역할이라는 것이 대구시란 말을 쓰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이 대구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한의학계 역할을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한의학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글을 쓰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대구시에서 해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을 위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준비는 원고는 어떻게 보면 준비 좀 양은 많습니다만 시간을 조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원고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간중간에 뛰어가면서 원고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의학 중심으로 발전된 의료 체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제 때 우리가 셔터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렇게 양의하고 한의 제도가 부대가 양분제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 약사의 한약 조제권 허용 여부에 대해 가지고 한약 조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의학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한방 정책 관심이 생기고 보건복지부에 그다음에 한약사 제도가 또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한약 조제 약사라는 또 명칭이 생기고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그만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한약 조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한의학 관련 발전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하는 이 한의학 관련된 발전 과제들이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96년도에 이 한의학 관련 발전 협의회가 폐지되고 의료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의료계위원회 5분과 중에 또 이 한의학 발전 분과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한의학 발전을 해가지고 아주 전반적인 이런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과제에서 5개의 어떤 스테이크 과제를 내세워가지고 한의학 발전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의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한의학, 96년도에 생긴 한의학 관련 발전 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계위원회 제5분과 한의학 발전분과에서 이 전문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저보고 발표하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의료계획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이런 발전안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98년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 하나로 한의학의 육성 발전을 통한 한방의료의 과학화, 세계화, 구현이라는 어떤 과제가 포함이 되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한의학 발전을 위한 이런 8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의학하고 한의학의 발전은 중앙정부만으로는 중앙정부의 어떤 과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방화 시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민건강정지법,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지역보건사업을 굉장히 강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한의학, 특히 한방의료, 그다음 한의학 이런 분야들이 지역 보건의료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한의학은 이 교육시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의학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서론을 마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한의학 어떤 발전 방향을 저 나름대로 이건 편의상입니다. 편의상 어떤 대중화, 한의학의 대중화, 한의학의 세계화, 그 다음에 한의학의 그다음에 합리화랄까, 유통 합리화죠.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를 나눠가지고 저 나름대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화와 한의학계의 역할, 그다음에 세계화와 한의학계의 역할,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나눠가지고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한의학의 대중화라 하는 것은 중간에 우리 한의학은 생활 속에 일반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의학 이용의 보편화 내지는 대중화가 하나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 자원도 확충이 되어야 될 거고 의료 수요가 또 자원 확충에 따라서 또 의료 수요가 또 늘어나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의료의 상품화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몇 가지 세 가지로만 나눠가지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먼저 이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 자원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방 의료 자원이 충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한방 의료 자원은 그 뒤에 표를 표 1을 보시면은 여기 한의사 수라든지 한의사 1인당 인구라든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의사 비율로 보더라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다만 이제 한약 의사 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신규 자격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의사도 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규 한약사 제도가 생겼습니다만은 한약사는 지금 생겨봐야 몇 명 되지 않고,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제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만, 현재 또 한약 조제약사가 또 한 2만 6천여 명 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약에 종사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약 취급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방 의료 시설도 중간에 한의사 전문의 제도라든지 이런 걸 언급이 닿았습니다. 그거는 생략을 하고 이 한방 의료 시설도 지금 현재 표 2에 보면은 이 전국의 대구시로 제가 나눠가지고 표를 하나 뽑아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대구시가 전국 인구의 한 5.5% 됩니다만, 한방 병원 수는 14.3%, 한의원 수는 7.1%, 97년 현재는 한방 병상 수는 11%. 이렇게 한방 자원은 전국에 비교해, 인구에 비교해가지고는 조금 대구시가 많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약역사나 의원이나 약국 이런 걸 비교해보면 이건 인구 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한방 자원들은, 한방 시설들은 좀 많이 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 의료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의료보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매년 90년부터 97년까지 의료보험 적용 인구당 인구 10,000명당 한방 이용 일수를 보니까 입원이나 외래나 굉장히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에 비해 가지고 입원 이용은 2.8배, 외래는 5.2배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방 의료 수요가 증대되고 있지만은 한방 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냐 하는 것을 이제 이 표 5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표 4도 이 의료기관 이용 분포입니다만은 거의 비슷하게 계속 이거는 연도별 증가는 크게 안 나타난다는 어떻든 이 구성 비율이 전체 환자의 만성질환자는 한 9%가 한방을 이용하고 있고 그 중에 또 전체 이용 중에 의료비 지출 구성을 보면 19%가 한방 이용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의 만족도는 진료 시간하고 친절도 면에서 보면은 의원보다가 한의원이 더 높고 만족도는 그 다음에 이 치료 효과나 의료비로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의원보다도 만족도가 더 낮은 그런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치료 효과와 어떻게 보면 의료비 측면에서 많은 고려라든지 배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한방 의료를, 이 한의학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접근성, 경제적인 접근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한방 의료보험의 어떤 의료 급여를 확충하는 것이 청결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철학이 의료보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철학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빨리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한의학의 역할을 해서 별도로 이 대중화와 관련된 한의학의 역할을 거의 간략하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에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한방의료는 계속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현대의학의 한계라든지 한의학의 잠재력, 주민의 선호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방의료를 확대하는데 이 한의학계가 계속 앞장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방 의료 수요를 할 때는 건강 수준의 향상 효과와 의료비 증가 부담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방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한방 의료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다양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방 의료의 확대 방안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 구획되고 어떤 보면 낮은 지식과 기술로서 가능한 한방 의료는 기타 인력에게 위험한 역할 분담과 협조 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 한약사, 한약역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이제 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의 한약 이용의 편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항제를 어떤 농축액이나 알약이나 가비약, 캡슐 등 한약 재래화하는 한약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학의 의료보험화는 전체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상승을 고려해서 보험급여의 범위라든지 적정 수가 산정, 그다음 한약제의 규격화, 표준화, 그다음 총단계별 한약제의 가격,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의 편의와 경제적인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 한의학계가 앞장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의사 전문 제도는 이 본문에서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되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한방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이 한의학의 세계화와 이 한의학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 한의학의 세계화는 한의학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바탕으로 해서 대내외의 역량을 체적으로 운영해서 한의학의 가치 창출과 한의학의 발전 영역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에 대한 국내의 투자를 확실히 해서
그 결과의 축적을 통한 국제 의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는 먼저 한의학을 과학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국제 교류 및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걸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한의학의 과학화다. 이렇게 제목을 다뤘는데, 이 한의학의 과학화와 연관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의학이 한민국 성립을 하려면은 과학화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방의학 및 한약지 대중화, 그 다음에 세계화, 그리고 양한방의 협진의 하나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 과학화가 되지 않으면 한의학 발전을 달성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일단 먼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방치료 기술 개발을 연구를 지원하는 201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한방인산연구센터를 운영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차질을 초래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 기반의 조성을 뿐만 아니라 먼저 이 한의학 용어를 표준화하고 국제화해야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한의학 용어를 표준화 국제화해야 의학과 한의학의 은혜의 한계를 보완해서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 통계를 국제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한의학 관련 고전을 번역을 하는데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계 공동으로 이것들을 검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독창적인 한의학 분야의 고전을 발굴해서 번역을 하고 공부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런 번역된 내용을 기초해서 학문적인 검증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연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연구비가 많이 확충이 돼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여객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만, 국립통합의학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한의학의 임상 효과라든지 유효성, 안전성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이 한의학 임상 시험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한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와 연관되어 가지고 한의학 산업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만, 어떻든 이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계보면 97년 경우 한약재 수출액은 587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수입은 9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수출액의 15배가 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약재 수출이라든지 그다음 한방의료의 어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한약 산업, 의료 산업뿐만 아니고 한약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수출 대상국의 품질 요구 규격에 부합되는 한약 제재를 개발하고, 그다음 한방 의료 기기를 개발하고, 그다음 국내 한약재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이 확충을 등을 통해서 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는 먼저 산학연 협동을 통해서 한약 제재를 고부가가치 상품화하기 위한 중장기 한약 제재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고혈압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약 제재를 개발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연구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되어 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한의학과 의료학과의 접목을 통한 한방 의료기기의 개발 생산 및 한약재의 유전공학적인 품종 개량 등 학제 간의 연구를 지원하도록 되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 특화 산업의 하나로
한약재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인근에 제조업체를 유치함으로써 한약재 재배단지와 제조업체로 구성된 한약재 재배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대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국제교류 및 홍보의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만 우리 한의학 세계를 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 시장 정보 수집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 한의학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이 한의학의 홍보 및 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 엑스포를 선진국에 정기적으로 배치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 국가라든지 그다음 서구 국가의 동양의학 및 혹은 대체 보안의학 단체 등과의 국제 공동 학술 대회 및 학술 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의과 대학 및 한방병원 등의 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의 간의 공동협력센터의 설치 지원을 확대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과 관련해서 남북 교류를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동의약에 대한 임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북한과의 학문 교류는 한의학의 수준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한약재의 직교육을 확대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무장지대 한약 자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한의학 용어, 그 다음에 병명, 질명의 통일,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의 한약자의 효능에 관한 비교 연구 등 이런 학술 교류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외 한방병원을 설립을 지원하고 한의사의 해외 의료 봉사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북한 등과 동양의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연구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세계와 관련돼서 한의학의 역할을 앞에 하나 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가지고는 먼저 첫째, 한의학의 가치 재창출, 그다음에 한의학의 정체성 확립 등을 통한 한의학의 세계화가 한의학계를 중심으로 논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의학, 약학, 기타 자연과학 분야의 관심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한의학계가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한의학을 중의와 구별되는 정체성과 우수성의 확보라든지 난치성 질환의 한의학적 예방법 및 치료법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약재 활성 요인을 발견한다든지 신약 개발, 그 다음에 건강의학에 대한 새로운 지식 확대 등을 통한 세계화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한의학이 학문으로서의 어떤 우수성을 찾고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로서의 세계 인류에 동원할 수 있고 산업으로서의 또 한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의학 관련 보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화를 위한 임상 연구에 대한 한의학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한의학계 각자가 갖고 있는 비방을 공유해서 이 효능을 입증하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방을 공동 노력을 통해서 검증해서 이것을 한방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한방 의료 산업을 개발해가지고 이걸 한방 의료 산업은 굉장히 잠재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해서 어떤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이런 산업 중에서 대구시에서 발전 가능한 한방 의료 산업을 개발해서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이 한의학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의 품질 요구 규격에 부합되는 한약 제조 개발이라든지 한방의료 기기 개발이라든지 생산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건 한의학계 전부 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이 한의학 치료의 효과성, 효율화와 한의학계의 역할이라는 점으로 붙여서 주로 이거는 또 양한방의료의 협진 체계와 연관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한방의료의 협진 체계는
이 한의료의 어떤 세계화의 필수적입니다. 한방의료의 세계화의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 의료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도와 함께 국민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현재 91개 한방병원 중에 54개가 양한방 협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협진이라기보다는 각각 별도의 의료기관이 서로 제휴해서 협진하는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협진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양한방 의료가 협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뭐 8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시간 관계에서 이건 한번 문제점 읽어보시고 좀 대책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한방 협진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이 의사와 한의사가 협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의 협력 의무, 책임 등을 의료법이나 기타 별도의 법령으로 명시하도록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사와 한의사의 어떤 이중면허를 가진 자에 한해서 의료기관 명칭, 진료 과목의 양한방을 공동으로 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양한방 제한 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임병원 같은 전문병원 등 척추질환과 같은 특수 클리닉 등에는 의사와 한의사 공동근무가 가능하도록 또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네 번째,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방의료 및 서양의료의 특히 효능이 있는 진료 영역을 설정해서 특정 질환에 효능 있는 치료 방법 및 약제를 의사, 한의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의료보험의 양한방 협진과 관련된 수가 체제를 구축하고 진료비 심사에서 이를 인정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주어진 의료기사의 지도권도 한의사에게 어떻게 부여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강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립의료원에서 같이 종합병원에 한방의학과를 설치해서 협진 체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의료원에서도 지금 현재 한방이 아니라 한방 부속 의원을 지금 만들어서 협진 체제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지방공사 의료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한방의학의 상호 교류를 촉진을 해야 되고, 그냥 시간 관계상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도록 일단 어떻든 간에 한의과대학하고 의과대학하고 서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의과대학하고 한의과대학하고 교수 간, 그 다음 학생 간, 이 교과 과목 간에 서로 교류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방의학분업 관계는 아직 어떤 논란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책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계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이 치료의 어떤 양한방 협진과 관련돼서 한의학계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이론 체계, 지식, 기술 등이 서로 다르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정도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협진의 요구도가 높아도 실현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진과 관련돼서는 상호 전문직을 이해하고 협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애가 제거되게 되고 협진을 유도하는 수가 체계가 설정이 되고 교과 과정이 변경되고 협진 영역의 개발과 참여 등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의학계 단독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의학계와 이 정부가 공동으로 협조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의학계에서는 먼저 한방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협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방의료가 양방의료에 비해 치료행위나 치료효율이 높은 상경령을 제시해서 환자들의 이용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거고, 그 다음 협진을 통해서 치료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정을 양리와 공동 연구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한의학계와 의학계 간의 교육, 진료, 연구, 학술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하는데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역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에서도 먼저 교육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의학의 생산, 유통, 합리화와 한의학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한의학계의 생산, 유통 관계와 관련되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재 품질 관리는 이 한약재 표준 규격화에서부터 시작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재 표준 규격화 사업은 93년부터 이 한약재 품질 표준화 사업을 실시해서 37개 한약재에 대한 지표물질을 설정하고 시험 방법의 검증 개발 을 연구하는 한편 38개 한약재에 대해서는 잔류, 농약 및 중금속 함유량과 오염 실태를 조사 연구했고 97년에 한국한약연구원에서 상용 한약재 기본 항목 정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도로 96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한약재 규격화 방안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 대충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이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해서 규격화 대상 품목을 지금 69종까지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품질 관리 체계상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표준 규격화 대상 한약재가 69종으로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약재의 형태 및 크기 등 외형 규격 중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규격 기준이 효과적인 품질 관리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한약재 품질 및 유통 관리 규정 등에 비롯한 효과적인 품질 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이 제조 과정의 품질 검사 불이행 및 비규격품 사용에 대한 감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한약재 수입업자는 제조 품목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에서는 유통시키도록 규정하되어 있지만은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 효율적인 품질 관리 및 가격 적정화를 위해서 한약재 규격 품목을 대폭 확대해야 할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약재를 편찬하도록 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한방의료기관의 표준 규격품 사용을 제도화하도록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약재 유통 체계도 결국은 이 규격화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맞물려 있는데, 규격품의 유통 제도에서 보면은 문제점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농민의 직접 판매가 가능해졌고 규격 유통 제도에서 그다음 한약재 규격품 유통 제도의 대상으로 한약 판매업자에만 적용하여 한방의료기관은 그 대상에 제어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통 구조 변화와 규격화로 인한 추가 비용의 상승 이외에 그 규격화 대상 한약재에 대해 감모율이 인정돼 가지고 가격 인상될 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채취자에서 수입업자에 넘어간 약재가 실수요자인 한방의료기관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품질 관리를 전혀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시장 구조에서 그 다음에 이 산지, 집단 시장, 소비 시장으로 구분되는 유통 과정이 너무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대충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따라서 이 한약재의 역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 한약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등급제 도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인증이 표기되는 약재만을 유통되도록 하고 난입되는 중간 상인들에 의한 가격 형태를 없애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한약 유통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해서 이 전국 한방의료기관의 약재 소비량이든지 가격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방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규격화된 한약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조금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그러면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구시 한의학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발제하시는 분이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구시 한의학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대구 양령시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대구 인근 지역의 한약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한약 관련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할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대구시 양령시를 대구시의 어떤 한약을 메카로 만들기 위한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 주제입니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구 양령시를 활성화시키는데 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양령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령시를 이어갈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령시의 도매시장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약업사의 시험 제도가 다시 재개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88년도에 한약업사를 타시도의 희망자의 지원임을 받아가지고 대구시에서는 30년만 지원했을 뿐 한약업소의 시험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한약사가 양성돼서 배출될 예정은 있지만은 대구시에는 한약학과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약사가 이 대구시에서 업무에 종사하기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한약 조제약사가 한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지금 약사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령시 내 한의원, 한약방, 도매시장의 협조체제가 유지돼서 한약 관련 모든 정보가 상호 교류되고 양령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양령시가 전국의 한약재 공급의 중심이 되고 대구의 자존심이라는 근기와 문화유산을 더욱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 가지고는 한약계 스스로 자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되고 일심단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령시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제조업소를 만들어가지고 표준 규격품을 공급하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제조업소의 내용은 정부가 보증할 정도로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양령시에서 한약 관련 인력들의 공동 투자로 제조업소를 만들어서 정부가 보증하도록 하면 대구시 한의사까지 규격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고 한약재 유통이 투명성이 보장되고 질 높은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어서 시민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구시 양령시는 경동시장보다 한약의 질적 측면이라든지 가격 및 유통체계가 더 잘 분리되어 있고 양령시 유통체계 기능 중 가장 중요한 보관 능력이라든지 선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능력을 상품화해서 양령시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 좋은 한약재 수출입과 희귀약품 구입에 어떤 다변화, 품질 다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입 조합을 활성화하는데 한약재가 공동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한약 재배 생산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제시를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종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배단지를 대구시 인근 지역에 조성해서 한약재의 수급 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 인근 지역에 한약재 물류센터를 설립을 해서 전국에 공급하는 방안도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 건강 관련 산업을 우리가 대구시에서 육성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이 건강 관련 산업에서는 일단 한방 병의원을 전문화해가지고 양방과의 혁신 체계를 바꾸면서 치료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유능한 한의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방을 상품화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한방의료를 상품화해서 타 지역의 환자를 유치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방 건강식품이라든지 한방 음료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한의학계가 공동 노력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방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 이런 산업들도 충분하게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혹은 한의학계에서 공동 노력하면은 혹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만 해주면은 충분히 상품화 해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대구시가 주도하는 한약 박물관을 좀 건립 활성화하는 이런 방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또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이 한약 발전은 이 한약계에 관여하는 모든 직종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적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는 것이 거의 종합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바라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